이슈K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가 소식, 오늘도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로 바로 어제죠.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익산 지역구의 한병도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 전북 정치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앙 정치권에서 갖는 의미와 또 전북 지역 정치권에서 갖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는 5월까지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크게 중앙 정치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초기 개혁 드라이브를 완수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집권 2년 차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기준으로 8개월 차거든요. 즉 집권 1년 차에 당정청 간의 관계를 잘 균형 있게 조율해야 되는 균형추 역할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요. 네. 또 6월 3일로 예정된 중요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 원내대표의 역량이 발휘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지방선거는 지금 현재 민선 8기 때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12석이 현재 야당이고 지금 민주당은 5석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 지방정치 구도를 새롭게 재편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 또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리 그리고 당정청 간의 조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북 정치에서 가는 의미인데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북 정치에서 특히나 이 중앙에서의 역할을 해준과 동시에 내년에 올해 있을 지방 정치에서의 이 현안 해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는 24년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했는데 아직 재정 특례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새만금 개발 등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원내대표가 역할을 해줘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한 원내대표가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었기 때문에 네. 전북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국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도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도 나왔습니다. 역시 전북 지역구 의원인 이성윤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민주당 최고위원이 3명이 그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임을 하는 통에 3명을 다시 보궐선거로 해서 뽑았습니다. 네. 4명이 출마를 했고 우리 지역의 이성윤 의원이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병도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이성윤 최고위원 그리고 평당원 최고위원인 박지원 최고위원까지 합쳐서 예. 민주당 핵심 지도부에 우리 전북 출신의 정치인이 3명이 포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친청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계파가 소위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친명계,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중심의 친청계로 구분이 되긴 합니다만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청계 의원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이번에 3명 중에 친청계 의원이 이성윤 의원을 포함해서 이성윤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2명이 당선됐고요. 그다음에 친명계 의원이 이제 1명이 당선됨으로써 친청계 중심의 지도부가 꾸려졌다고 보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개인적으로는 지난 총선에서 사실 그 윤석열 전 정권과 각을 세움으로써 네. 본인이 검사 출신으로서 전주울 지역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예. 고창 출신으로서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전북 지역과는 특별한 연고가 없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번에 중앙무대에서 최고위원이 됨에 따라서 본인 개인적으로는 전북 정치 지역에서의 어떤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성윤 최고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성윤 최고의 지도부 입성이 본인 개인적으로도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시험 평가에서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또 독이 될 수 있는 이런 양날의 칼에 올라섰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반면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신전 의원 지역구인 군산김제 부안갑 재선거도 함께 치러질 텐데 이번 판결도 그렇고 재선거 과정도 그렇고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신영대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대법원에서 신영대 전 의원의 전 선거 사무장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때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판결 사유는 전 사무장인 강 씨가 지난 총선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전북 군산과 김제, 부안,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 지역 정치 무대에서의 어떤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나 이 올해 이제 지역 선거에 있어서 이 군산에서의 이 재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군산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